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달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이라 그런지 더욱더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기사를 봤을 때 반예크 보고서가 좀 나왔네요. 2025년 내년이죠.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하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채택할 것이다. 정말 이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완전히 채택하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력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순환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암호화폐 강세장을 1분기의 중간 정도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또한 4분기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뷰와 굉장히 좀 유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항상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시장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과 매크로 이슈들을 관찰하면서 시장에 머무르자 말씀을 드렸었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전략적 준비금으로 암호화폐 채택 증가 그리고 비트코인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아닌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 그 16년도와 17년도의 패턴,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그 패턴이 다시 한번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죠. 내년 중반부 어느 시점에 경기 침체가 올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1분기와 내년 4분기를 조금 더 주목하자. 하지만 더 많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시기는 바로 내년 4분기, 내년 연말, 리플 같은 경우는 내년 11월 22일 굉장히 중요한 타임라인 스위프트의 리플렛의 탑재와 공존의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시간을 들이면서 좋은 수익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토큰화된 증권의 가치 500억 달러가 돌파할 것이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점점 받아들여지겠죠. 일일 거래량이 3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등등 암호화폐 산업군 자체가 점점 커질 것을 반예크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수치들이 나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아직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11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내년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미국만 받아들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 같은 브릭스 국가 그런 신흥국들이 더욱더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면서 점점 디지털 생태계, 경제의 메타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과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 원투 펀치를 이루고 있죠. 현물 ETF를 통해서 이틀간 이더리움에 대해서 7,150억 매입하고 있네요. 이제 슬슬 기관의 채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신호탄, 스테이킹이 편입될 수 있다, 옵션 거래가 승인된다라는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알트코인 섹터의 대장격이죠. 출발을 해줘야지만 그 이외의 메이저 라지캡,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의 순환매 사이클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정말 머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일환으로 한 분석에서 이더리움이 투자 수요 증가 시에 5,000달러를 넘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죠? 하나로 700만 원은 넘어갈 수 있다. 올타임 하이 거뜬하게 넘어가면서 저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더리움 기업 연합과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는 컨센시스 그 뒷배로는 JP모건, 테마섹, 소프트뱅크의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니모카 브랜드 역시 이더리움 플랫폼을 장악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 이더리움 섹터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더리움이 폭발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어2의 대장격이죠. 폴리곤 에코시스템 역시 엄청난 상승이 예정돼 있다는 것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1등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나오면서 지금 유럽 시장에서 테더죠. USDT를 제거했다. 상장 폐지시켰다는 거죠. 미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카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테더 USDT는 단속에 들어가서 이제 점점 주저앉을 것이다. 서비스 재개를 좀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좀 개념 좀 잡고 가겠습니다. 미카가 뭐죠? 유럽에서 제정한 하나의 가상자산 기본 법안이라고 보면 돼요. 올해 중반부를 시점으로 완전히 시행이 됐죠. 이 미카법의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어야 되고 내부자 거래의 규제가 있어야 되고
발행인 자격 요건의 규제, 이 인증 관리라든지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유럽 연합 기준, 유럽 기준의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 법안이 바로 이 미카거든요. 반드시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코인들이 미카법에 준수될 필요가 있겠죠. XRP 미카법에 준수될까요? 안 될까요? 소송이 눌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럽 쪽, 영국 쪽에서는 리플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하면서 미카법에 적용을 시켰죠. 지금 현재 뭔가 테더가 위태위태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미카에서 USDT는 준수시키지 않았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천천히 퍼즐 좀 맞춰갈까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2천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고요. 그 중에서도 약 70%가 어디가 차지하고 있다? 이 초록 색깔. 테더의 양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 지금 약 시장 점유율 테더가 약 70%인 거 보이시고 서클사에서 찍어낸 USDC가 한 20% 정도 보여주네요. 이 두 가지만 합산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약 90%를 보여주죠. 이 서클과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의 미카 법안이 테더를 준수하고 있지 않게끔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2달 전부터 코인베이스는 유럽의 그 미승인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편을 우리한테 줬었어요. 그것이 바로 테더였고 테더에는 큰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10월 4일 기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발효한 미카 법안 테더 사용자들은 슬슬 테더가 아닌 서클사에서 찍어내는 USDC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테더의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또한 상장 폐기시키면서 미카법에 준수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점점 배제시키는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유럽을 기반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 위치를 봤을 때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설립 연도를 봤을 때 2011년, 굉장히 역사가 깊은 유럽의 최대 거래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비트스탬프에서도 테더를 상장 폐지시켰다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6월달에 미국의 암호화폐 주식 플랫폼이죠. 로빈후드를 통해서 약 2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이 유럽의 최대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도 나오네요. 테더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 상장 폐지, 점점 뭔가 테더에 대한 페어성이 없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생겨나고 있었죠. 이는 로빈후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로빈후드가 유럽의 최대 거래소, 가장 오래된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그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업홀드와 같이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으면서 ODL의 핵심 거래소, 창구 역할로 썼다라는 거. 근데 그 ODL 핵심 거래소였던 비트스탬프의 지분을 누가 매입했죠? 바로 리플사가 약 10%, 여기 나오는 펜타라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그 포션 자체를 리플사가 그대로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 펜타라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같이 2013년서부터 리플사에 투자를 단행했었는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스탬프의 지분을 리플사가 고스란히 가져갔다. 그들끼리의 손바꿈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쪼록 다시 코어를 잡았을 때 비트스탬프는 로빈후드가 인수했는데 이 비트스탬프 안에 미카 법안을 따르지 않는 테더쌍을 완전히 폐지시켰고 코인베이스 역시 유럽 기반의 그 페어쌍에서 테더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다. 테더의 붕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내년에 재료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로빈후드가 완전히 인수한 비트스탬프 2025년 상반기에 완전히 지분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테더에 대한 어떤 붕괴 이슈 충분히 뒤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럽의 최대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완전히 삼켜버린 로빈후드의 최대 주주를 봤을 때 뱅가드와 블랙록의 자금이 역시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개인 투자자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로빈후드가 주식이라든지 코인에 대해서 제로 커미션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들 로빈후드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로빈후드가 인수한 비트스탬프에서도 테더를 폐지시켰고요. 코인베이스 역시 유럽에서 USDT에 대한 쌍을 제거시켰다.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미 국채를 필두로 해서 1대1 연동된 USDT를 찍어내는 하나의 크립토 기업이죠. 근데 이런 테더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보다 영업이익 면에서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62억 달러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블랙록의 이 순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거.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거 테더라는 애들이 블랙록을 뛰어넘었다고? 이거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테더의 직원 수는 약 120명 정도라고 하고요. 블랙록의 직원 수는 2만 5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테더가 블랙록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을까? 충분히 그들 눈에는 좀 안이 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테더를 죽이려는 걸까요? 현재 표면적으로 서클에서 찍어내는 USDC는 뭐 뒷배에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붙어 있으니까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중국, 홍콩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라고 알고 계신데 우리는 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테더를 소유하고 있는 iFinex 메사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이 iFinex가 비트파이넥스도 가지고 있고 테더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뒷배를 보면 중국 돈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의 헤지펀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 벤처스, 그리고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이끌고 있는 갤럭시 디지털, 크라켄 벤처스, 더 나아가서 미국의 포인트 72라든지 언콜크라든지 언더스코어, 미국 기반의 벤처 캐피탈, 헤지펀드가 질비하게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테더와 서클, 뿌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본, 그 블랙록에서 중국의 그 테더를 공격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들끼리의 자작극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뭐 FTX의 파산이라든지 마운트곡스의 해킹이라든지 우리나라를 필두로 한 건도형이죠. 테라 루나 사태 역시 시타델이라든지 블랙록의 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클과 테더가 뭔가 좀 따로 놀면서 경쟁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자금의 뿌리를 봤을 때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그들이 시장을 붕괴시킬 만한 재료로서 테더의 붕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테더의 포션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최근에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알고 계시죠? 뉴욕 금융서비스청에서 완전히 승인을 받았고요.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받았고요. 최근에 1,300만 개의 RLUSD 스테이블코인을 주주시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더의 공백을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가 큰 포션을 흡수할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측을 해보자면 내년 어느 시점에 뭐 반네크 보고서를 필두로 하면 중반부가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시스템 리스크가 만들어진다면 어쩌면 테더의 붕괴 이슈를 또 한 번 활용을 하면서 시장을 크게 폭락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정도는 열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2025년을 기준으로 XRP가 이더리움을 선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리플이 이더리움에 대한 시가총액을 넘어갈 수 있는 파급력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고요. 2030년이 되게 되면 2018년에 있었던 리플이 시가총액 1등 자리에 한번 올랐던 적이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몇몇 분들이 이건 너무 간 거 아니야? 비트코인을 어떻게 넘겨? 비트코인은 이제 국가에서 완전히 채택하는 디지털 금의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서 너도 50억, 100억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리플이 비트코인을 넘길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2,100만 개 수량이 제한돼 있죠. 1,000억 개 수량이 제한돼 있죠. 그리고 리플이 장악하게 되는 시장 규모를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거래 기준 5조 달러 기준, 1년 기준 156조 달러죠. 하나로 했을 때 20경 원이 넘어가는 그 시장 캐파를 장악하게 되고 정말 100만 분의 1까지 쪼개지게 되면 비트코인 위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기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2030년이 조금 더 빠르다면 한 사이클 더 가서 2034년 정도 10년 기준 10년 안팎으로 반드시 리플이 비트코인 위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게끔 이미 그들이 설계해 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런 메이저 코인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이 시장 자체에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XRP 레저의 생태계가 카지엘 랩스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AI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과거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금융시장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이미 과거서부터 리플의 ODR 플랫폼, 이 리플 페이먼트 안에는 러시머닝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닌 AI까지 탑재가 되면서 금융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이 기사가 2022년 11월 기사인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ODL 서비스가 약 40개국으로 확대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브라질을 필두로 한 메르카도 비트코인과 손을 잡으면서 국경 간 결제 혁신 지불을 촉진하고 있었죠. 최근 기사를 봤을 때 몇 개까지 확장이 됐냐? 2배 이상 커졌네요. 80개 이상의 시장에 접근을 하면서 ODL이죠. 리플 페이먼트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여기 글로벌 확장이라고 나오면서 벌써 80개국 이상 시장에 연결되고 있구나. 전 세계를 아우를 수밖에 없겠죠. 그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전 세계 5대 기축통화의 자기자본 비율을 결정하는 이 국제결제은행 BIS의 회원국만 보더라도 80개국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8개국뿐이 안 되지만 리플은 이미 아프리카 메나 지역, 금융에 소외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모두 다 섭렵하면서 2030 모잘루프 재단과 함께 록펠러 재단의 돈과 함께 빌 게이츠 재단의 돈과 함께 구글의 돈과 함께 테마섹의 돈과 함께 금융 포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용성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NA가 하고 있는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를 완전히 정의하면서 지금 현재 금융망 굉장히 복잡하고 느리고 비효율적인데요. 리플의 기술력이죠.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분산 원장 기술 DLT를 통해 완전히 효율적인 금융 생태계 가치의 인터넷이 구현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한 분석가는 조만간 XRP의 폭발적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에 대한 에비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오르나 싶더니만 내리고요. 또 오르나 싶더니만 내리고요. 개미털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시기 우리한테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정부의 채택, 기관의 채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시장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XRP가 소각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더의 붕괴에 대한 사건, 그들끼리의 자작극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내년 경기 침체가 올 시기에 테더의 붕괴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혹시라도 바이낸스 거래소에 테더를 좀 다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서클 USDC로 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은행 시스템에서 RLUSD와 XRP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시기 2025년 우리가 굉장히 고대하면서 천천히 수량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